그러면 지금부터 05 2차 방정식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힘으로 누르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항상. 자, 그러면 우리요 개념 보도록 하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음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통 어떤 2차 방정식이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고자 할 때는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쓰지. 그런데 판별식에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판별식은 어떤 경우에만 쓸 수 있다? A, B, C, 즉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다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와우, 개수 자리에 실수가 아닌 허수가 마구마구 보이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안타깝지만 판별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경우에 판별식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수가 있을 때는 받아쓰기 합니다. 자,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줄 바꿔서 그러므로 나중에 놓자.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넣어서 이러면 나중에 우리 끝나고 넣어도 되니까 지금 끼우고. 네, 수업이 더 중요합니다. 예,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줄 바꿔서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근을 판별하면 좋은데 판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줄 바꿔서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허개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의 공식으로 푼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예.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개념은요, 조금이라도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추려낸 거야.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무식하게 일일이 풀어서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봐야 된다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2. 근의 공식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근의 공식 복습 한번 해볼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x 구해볼까?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공식에 맞춰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리에 i 플러스 2가 보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는 i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4i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2분의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는요 i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뭐 요렇게 계산이 되나요? 예. 자,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저분한 답이 나와? 우리 뭐 어디 아이씨 i의 제곱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결국 뭐가 된다? 2분의 i 플러스 2에다가 i의 제곱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여기 i가 보이니까 허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허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된 개념은 뭐다? 판별식 D는 막 쓰는 게 아니라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거다. 단 예외적으로 판별식을 허수임에도 쓸 수 있는 경우는 중근을 구할 때밖에 없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자. 우선 선생님이 요게 보이는 요 식은 일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의 제곱은 0이 허근을 가진 조건 한번 구해볼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식은 이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x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실근, 허근 요런 말 나오면 우리 판별시키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 단,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개수가 전부 무슨 수여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언급이 된 거예요. 실수 m이라고. 자, m이 실수가 되면 1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실수만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 쓸 수 있겠네요.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써야 되는 판별식은 무슨 판별식이다? 4분의 d 되겠습니다. 그래서 2-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네.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므로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결국 얘는요. 4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m의 제곱은 0보다 작으므로 식이 이렇게 돼서 m은 1보다 크다. 자, 여기에선 그냥 판별식 쓰면 되겠죠.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4m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m 마이너스 4m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자, 플러스 4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제곱 사라지네요.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5는 0보다 작으므로 m은 4분의 5보다 커 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지. 선생님이 판별식은 다 풀었어요. 이제 이 풀어진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풀긴 다 풀었다. 답 내세요. 부등식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림이에요. 수직선 그림만한 게 없습니다. 왜?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직선 그림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답을 뭐라고 낼 건데? m은 1보다 크다예요. 다 구해놓고 이제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요. 요 범위는 바로 얘가 허근을 가질 때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바로 둘 다 허근을 가질 때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허근을 가져도 되고 둘 다 허근을 가져도 되죠?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은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 네. m은 1보다 작으면요.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m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 m은 1보다 크다. 집중. 됐어요? 네. 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나왔을 텐데
이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미지수가 한 개가 있을 때 미지수가 한 개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요 주어진 식을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D에 D는 0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얘를 무지 쉽게 답으로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이 개념을 이렇게 통일을 시키냐면 답지마다 풀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풀었다, 인수분해로 풀었다, 끼워 맞추기로 풀었다,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를 선생님이 오락가락 헷갈릴까봐 하나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식 적으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 유형 다시 관찰합니다. X하고 Y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2차식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 그것은 마치 이런 거야. 3x 플러스 2y는 5, x 마이너스 y는 7 이런 식으로 x, y에 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때 실수 k의 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미지수 몇 개? 한 개.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한 개. 그 식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미지수 하나, 식 하나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개념의 제목은 좀 암기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세 번만 읽고 암기하자.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플러스 미지수 한 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에 D는 0. 다시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플러스 미지수 한 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에 D는 0. 그런데 사실은 미지수가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상중하에서 상급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고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래? D에 D는 0.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거의 이 패턴의 문제는 미지수 두 개 나오는 경우 빼놓고는 다 풀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만 세 번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D에 D는 0. 한 번 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D에 D는 0. 한 번 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D에 D는 0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먼저 풀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원리를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게 식이 나왔습니다. 얘를 판별식 D를 이용하려면 뭔가 2차식이 있어야지 판별식을 쓰겠지? 그래서 X, Y 중에 아무 문자나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뭐에 관해 정리할래? X. X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4Y 보이고요. 요게 플러스 6 요렇게 보이네요. X. 그리고 남은 상수항은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야. 그러므로 무슨 식 사용해도 된다? 4분의 D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D를 쓸 건데 4분의 D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4분의 D를 계산을 하면 이 녀석 2로 빼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식이 C자리에 좀 이렇게 길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D야. 첫 번째 D야. 그런데 이 D를 봤더니 X라는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Y에 관한 2차식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2차식을 요 D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정리했더니 앞에 있는 거 우선 풀어줍니다. 4y의 제곱 플러스 9 모두 곱해줘 했더니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요. 정리했더니 4 마이너스 k의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 이제 여기에서 다시 뭘 만든다? 판별식 D는 0을 또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0 만들려고 봤더니 와, 또 2의 배수네. 그러므로 또 4분의 D 공식 써줍니다. 그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C 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 풀면 4 마이너스 16 플러스 4K는 0 나오네요. 결국 4K의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 돼서 K의 값은 몇이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K의 값을 손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D의 D는 0이에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판별식 D 뽑을 수 있고 뽑았더니 다시 2차식이 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판별식 D를 더 뽑는데 마지막 판별식 D는 0이 돼야 돼 라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D의 D는 0이라는 개념으로 푸는지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이런 식이 있어. 우리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은 어때요?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이 있어요. 얘는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식이 있어요. 얘는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1차식이 아닌 얘는 무리식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판별식 D를 만들어냈죠? 맞습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요. 근의 공식에서 x는 뭐 여기서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런데 바로 요 녀석이 뭐야? 요게 보이는 이 식이 되는 거지. 맞나? 그죠? 예,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 첫 번째 판별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겁니다. 만약에 요 식이요. x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이야 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을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예, 물론 절대값 붙여야 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라고 했죠. 그럼 이 식 넘겨버리게 돼서 어떤 식 만들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플러스 y 플러스 a분의 b는 0이라는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이 식은 하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a분의 b고 하나는 x 플러스 y 플러스 a분의 b라는 x, y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여야만 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예요. 요런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예.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2차식이네. 예.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됐는데 요 녀석이 가만히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이 식이 2차식이에요. 그러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다시 한번 판별식 D가 0이 될 때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은 0이 돼야 돼
라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D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D. 두 번째 D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확신하게 만드는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D의 D는 0이야. 근데 어때? 논리가 살짝 복잡하죠? 그래서 논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공부를 한번 해두고 나면 그 다음에 유형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D의 D는 0! 이렇게. 알겠습니까? 다시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데요. 어떻게 푼다? 시작! D의 D는 0! 끝.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16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배웠던 내용이기는 한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식이 하나 보일 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는 알파 베타라고 하자 라고 해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게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요 방정식의 두구는 알파와 베타 맞나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 그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내가 만들어 봐야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 얘기는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두 개의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다, 다른 방정식이다? 똑같은 방정식이다요. 그래서 어머 같겠네 라고 이제 얘를 전개해서 적골로 바꿔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저 식이 같아 되는데 아 실은 얘는 x의 제곱 앞에 a가 곱해져 있지? 얘는 1인데 아 다르네. 그래서 a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요 식의 양변을 뭐로 나눠버린다? a로 나눠서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됐어요. 그럼 결국 와 완벽해. 얘하고 얘는 똑같은 식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봤더니 어머 똑같은 식이면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같겠네?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요런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어머 그럼 여기에 보이는 ab하고 a분의 c랑 같겠네? 즉 AB 된다. 알파 베타와 a분의 c 같겠네?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 라고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두 근의 합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예. 얘는 두 근의 곱이에요. 반면에 ABC는 뭔데? 개수야, 개수. ABC는 뭐라고요? 개수예요. 그래서 개념의 제목이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근과 개수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과 개수와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 이게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외웠던 기억 나왔나? 나지? 자, 세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등수학에선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에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공부했다면 고등수학에선 하나 더 나와서 두근의 차까지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 보이는 이 두근의 차를 계산할 거야. 근데 차는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얘 계산해보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선 두근의 차를 제곱시켜서 절대값을 없애버릴 거예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얘와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와 뭐를 알아? 합과 곱을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얘를 합과 곱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얘는 합과 곱만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할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자리에는 a분의 c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통분해서 풀어봤더니 분모는 a의 제곱이 되고 b의 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4ac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 제곱을 없앨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제곱을 없애면, 제곱식에서 제곱을 없애면 저 식은 원래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런 식으로 원래는 정리가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벗겨진 게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소멸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봤더니 탈출할 수 있는 애가 분모식이 탈출할 수 있지. 분모는 탈출하면 뭐라고 탈출돼? 루트 a의 제곱은 뭐라고 탈출돼요? 절대값 a로 탈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없이 나오는 거는 계속 실수여서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근의 합차라는 개념에서는요,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수는 항상 실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절대값을 설명할 때 실수의 양수하기 옵니다. 여기에는 허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 안에 있는 값은, 이 위에 있는 값도 심지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음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두근의 차에서는 왜? 허수에서는요, 두근의 차의 절대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절대값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절대값이에요.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가 있어. 우리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지. 근데 누가 반발했냐면 얘가 반발했어요. 왜 나는 매일 뒤에다 써줘? 기분 나빠. 나도 똑같은 수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 그럼 이렇게 쓰게 해줄게. 절대값 붙여서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가 바로 뭐야? 실수야, 실수. 실수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허그는 따지지 않아요. 자, 될까요? 여기까지 필기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2차 방정식의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가 나왔을 때 요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요 위에 있는 공식처럼 계산하면 우선 절대값 a 붙지. b 자리에 2b가 있으니까 4b 다시의 제곱 될 테고 빼기 4ac가 되겠네요. 자, 루트 속에 있는 4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2 그리고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분의 차 공식도 요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우선 필기.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위로 넘어가서요. 요 녀석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1번, 두근의 합은 뭘까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두근의 곱은 뭘까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어요. 자, 두근의 차는 뭘까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더 있었죠?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해보도록 하자. 얘 보통 학생들이 아씨 두근의 차 엄청 연락 더럽게 생겼다 외우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녀석은요 모두 다 분모가 A일 뿐이야. 선생님 여긴 절대값 A인데요. 왜? 얘가 절대값 붙이고 있기 때문이야.